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엔 한신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돋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로 진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한신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7등급까지 등급 간 점수 차이가 6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적성고사 전형의 문제를 몇 문제를 맞히느냐가 곧 당락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후회, 실망감, 나태함이 있다면 가볍게 던져버리시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오늘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한신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거고요. 그 가운데 주의할 점을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일반적인 사항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신대학교는 예년에 비해서 12명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나서 262명을 총 선발하게 되고요.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비율은 다른 대학과 동일합니다. 60% 학교생활 기록부가 반영되고 나머지 40% 400점이 이제 적성고사 점수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점수가 190점이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의 실질 점수는 210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배점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인문계열은 국어 과목에 이제 배점이 더 높겠죠. 그렇죠? 자연계열은 수학 과목에 이제 배점이 더 높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점도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문항수는 총 60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은 60분 동안 이제 푸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단순 계산하시면 1분당 한 문제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풀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마킹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푸셔야 된다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국어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주의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건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시험 고사일은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안전장치로 한신대학교를 기존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안전장치로 적성고사 전형을 수시 원서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추천드립니다. 시간도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 점도 유의해서 이제 고사 시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자, 학과별 배점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상이하다고, 계열별로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배점이 상이하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10점. 그죠? 그래서 여기 120점, 90점 더하면 210점, 210점. 그래서 실질 적성고사 점수가 2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쵸? 등급 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두 문제만 맞추면, 그쵸? 우리 친구들이 두 문제만 맞추면 등급 간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적성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얼마나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지 마음을 잡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 일반적인 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를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등급이 600점이고요. 7등급까지 6점씩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6등급까지의 어떤 이제 등급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진짜 이제 조금 약간 어렵게 유리천장을 좀 쌓아놓는 곳 같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 그죠? 우리 대학은 5등급까지만 지원해 라고 하면서 5등급과 6등급 차이로 굉장히 크게 많이 벌려놓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한신대학교는 7등급까지의 등급 차이가 6점씩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 7등급, 내신 7등급 친구들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선생님의 강좌에 주목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되냐면 인문 영역은 국어, 영어, 사회 3과목씩 반영되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과학 3과목씩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열에 맞는 과목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교과 내신 등급은 좋지 않아도 특정 교과에 대해서 조금 우수한 성적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살펴봐 주셔야겠죠. 전체 학과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2.88명 정도,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평균 등급은 요게 이제 의미심장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4.95 등급 친구들이 합격선에 들었다라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5등급이다 혹은 6등급이다 혹은 7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적성을 몇 문제를 맞춰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전체 이제 합격생들이 평균 정답수는 60문항 가운데 42문제고요. 국어 영역으로 이제 좀 약간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국어는 23문제를 맞춰야만 합격선에 들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작년도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가 과연 어디서 출제가 됐는가, 어떤 유형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봤어요. 총 30문항이 이제 기출되고요.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화법, 장문법, 문법, 독서, 문학 요 영역에 한정해서 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좀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달아봤고요. 실제 문항에서 이제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학력평가 기출을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 부분에서 이제 화법과 장문을 당연히 만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문법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좀 재미난 점이 또 뭐였었냐면 이런 점이 있죠. 본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독서가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장문법이 한 문제가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신대학교 장문법 문제는 한신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적성고사 시험지에 장문법 문제는 느닷없이 막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장문법이야 라고 내는 게 아니라 요것도 사실 문법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거고요. 요거는 독서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본강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푸시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지문으로 시작해서 지문으로 끝나죠. 전체가 수학, 이제 수능 특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 특강 EBS 연계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계 교재에 있는 각각의 영역들의 지문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EBS 연계 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단서를 달았죠. 뭐라고? 지문만 활용하고 있다. 지문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지문의 연계율은 대단히 높은데 뭐야? 문학 연계율은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모든 문제를 수능 특강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그렇죠?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 그죠? 지문을 꼼꼼히 이해하고요. 거기서 나온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책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집이 아니라 독서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한신대학교를 대비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긴 지문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본강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1000자에서 1500자 사이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지문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비문학 지문이 장문화되는 경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에도 이제 그런 식의 지문들이 실제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한신대학교에서는 그거를 토막내지 않고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와갖고요. 지문이 굉장히 장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까 60분 안에 6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요런 이제 글귀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볼까요? 현재 우리 대학의 전공 적성고사의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유지,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적성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생님은 좀 약간 의미심장한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렇게 사교육 방지법,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미 많은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어요.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여기지. 대학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이제 학생들이 적성고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는 거 봐라 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면 너네 그거에 주의 집중해줘야 될 필요 있어 라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기출문제만 볼 게 아니라 올해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살펴봐서 올해 어떻게 적성고사가 이제 출제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본강에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신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본강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뜨겁게 여러분들 옆에서 그렇게 응원하면서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라 되소서.